작곡가 기현석입니다. 오늘은 실제 여러분들이 작곡을 함에 있어서 미디로 데모곡을 만들고 그것들이 어떤 녹음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가요 음반이라든지 드라마 OST에 사용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는 그런 특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곡은 닥터스라는 드라마에 사용되었던 OST 중에 정엽 씨가 불렀던 그애라는 곡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작업을 해서 오랜만에 프로젝트를 꺼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트랙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트랙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디로 데모 작업을 구현을 해서 실제 레코딩, 이제 일렉 기타를 레코딩을 했고 그 다음 보컬 레코딩을 해서 완성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곡의 컨셉과 모티브는 일단은 드라마 제작이 되기 전에 드라마 OST 제작사로부터 먼저 시놉시스를 제공을 받았고 거기서 어떤 로맨틱한 장면이 나올 때 삽입될 만한 곡을 쓰게 된 곡이고요. 그리고 좀 로맨틱한 장면들이 딱 됐을 때 뭐 키스신이라든지 그런 장면에서 쓰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를 올드팝 쪽으로 컨셉을 잡았었고 그래서 올드팝 레퍼런스들을 여러 곡을 찾아서 들어보면서 거기서 모티브를 얻게 돼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악기 구성은 일단은 어쿠스틱 기타와 그 다음에 일렉 기타 그리고 이건 지금 일렉 기타들이 실제로 레코딩된 트랙들이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스트링, 현악기 그리고 우드윈드, 목관악기 그리고 패드, 벨, 그 다음 베이스 기타, 드럼 이런 식으로 악기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 목관악기 같은 경우는 일반 발라드 가요에서는 많이 쓰이질 않죠. 근데 이번 곡 같은 경우는 올드팝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통 우드윈드라고 하면 목관악기 뭐 클라리넷이나 오보에나 플룻 같은 악기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미디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패치네임이 지금 우드윈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송폼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곡은 벌스 코러스 형식의 곡이 되겠고요. 벌스와 프리코러스는 없이 코러스와 그리고 브릿지로 그렇게 구성이 된 곡이고 코드 진행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벌스가 있고 프리코러스가 있고 코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브릿지가 있죠. 자, 벌스에서는 1으로 시작해서 1, 3 마이너, 2 마이너, 4 메이저, 5, 6 이거는 가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 6, 2, 5의 번영으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자, 6에서 같은 토닉 계열인 3 마이너로 대리 코드를 사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1, 6, 2, 5에서 5 도미넌트에서 앞에 서브 도미넌트를 그냥 써준 그래서 1, 3, 2, 4, 5가 되겠죠. 이 코드 진행을 가지고 벌스 4마디를 2번을 반복을 해줍니다. 그 다음 프리코러스로 넘어가서 보통 프리코러스는 우리가 서브 도미넌트로 많이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4 메이저라든지 2 마이너로 많이 가게 되는데 일단 4 메이저로 시작을 해줬고요. 그리고 보통은 F 다음에 5도가 나와서 뭐 G로 간다든지 아니면 E 마이너로 이렇게 3 마이너로 내려간다든지 하는 진행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곡은 컨셉 자체가 올드팝을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1으로 바로 떨어지는 4도에서 1도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줬고 그 다음에 E7 on G샵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A 마이너의 세컨더리 도미넌트죠.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인버전을 해줘서 G샵을 루트로 사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디온 F샵 디온 F샵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G7 서스포의 세컨더리 도미넌트의 인버전이 되겠죠. 지금 이거는 C키로 편의상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C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곡의 키는 좀 다릅니다. 자, C 코러스 항목으로 가서 다시 1으로 돌아와서요. G7에서 이렇게 1으로 해결을 해주고 다시 1, 6, 2, 5로 가는 듯하게 3 마이너를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G 마이너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논다이토닉 코드가 등장을 할 때는 사실상 어떤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G 마이너 7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뒤에 나오는 4, 즉 여기선 지금 4 마이너를 갔는데 F 4도 메이저의 related to minor와 5 도미넌트, 즉 2, 5, 1의 움직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F 마이너지만 사실상 여기가 보통 F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F 대신에 여기는 D 마이너 같은 서브 도미넌트 계열인 D 마이너 7을 대리 코드로 사용을 했고 그러면 원래 이 자리가 F라고 가정을 하고 F에 2인 G 마이너 7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 G-7 다음에 원래는 C7이 등장을 하고 F로 해결을 하는, 그래서 251의 움직임이 구현이 돼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도미넌트 7, 오더 7을 사용하지 않고 생략을 하고 그냥 2마이너로 이렇게 밀어주고 그냥 버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는 그렇게 5, 7을 생략을 해서 F에 대한 2마이너가 쓰였다는 거, 그래서 G-7이라는 논다이아토닉 코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원래 F 자리인데 F의 대리 코드인 D-7을 사용을 해줬고, 그 다음에 F에서 F 마이너로 진행되는 요 느낌, 가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주로 뭐 F-6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논다이아토닉 코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서 왔냐라고 따지면 이거는 C키의 C 에얼리안 모드에서 모던 인터체인지 코드로 빌려왔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에얼리안 모드에서 빌렸다라고 하면 이제 세븐스 코드까지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건 뭐 어느 모달에서 빌렸든지 뭐 무관하기 때문에 일단 이 F 마이너란 코드는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로 빌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D7 나오고, 그 다음 G의 세컨더리 도미넌트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등장하는 B 플랫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논다이아토닉 코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로 빌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 역할을 해주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뭐 메이저 세븐스 코드까지 쓰였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메이저 세븐스 음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B 플랫 메이저 세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서브 도미넌트의 대리 코드로도 살짝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B 플랫 메이저 세븐이라는 코드가 B 플랫 레파라기 때문에, 레파라라는 그 D 마이너 코드와 공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브 도미넌트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B 플랫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F on A 서브 도미넌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종지 G7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음악에서는 이렇게 서스포 코드를 오더 7에 많이 사용을 하죠.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서스포 코드를 그냥 그 G7으로 해결을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해결을 많이 안 하고 가죠. 버티고. 자, 그 다음에 브릿지 코드로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프리코러스와 마찬가지로 4메이저 서브 도미넌트로 시작을 해서요. 4도, 5도, 그 다음에 3도 마이너로 많이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또 올드팝적인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아주 정직하게 1도 토닉으로 C로 해결을 해줬고, 그 다음에 베이스의 하강 진행으로 C, B, A 마이너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 B라는 음을 루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G on B라는 코드를 사용을 했고, 여기서 또 G에서 A 마이너로 가는 건 토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유가 되죠. 그 다음에 D7 코드가 나오고 G7 서스포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G7의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사용해주는 이런 코드가 되겠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보다는 논다이아토닉 코드들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세컨더리 도미넌트와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를 혼용해서 사용을 해서 조금 올드팝적인 분위기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드 진행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였고요. 그 다음에 후렴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후렴 코러스 파트의 코드 진행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피아노 연주도 보시면 아주 그냥 정갈하게 코드만 4비트로 사용을 해놨죠. 자, 이게 우드윈드와 합쳐졌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올드팝적인 분위기를 내주고 있네요. 한번 보면요, 이제 어쿠스틱 기타 스트럼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여기에 쓰인 가상악기는 콘탁에서 무료로 어느 개인 작업자가 무료로 제작해서 풀고 있는 그런 샘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스트로크가 벨로시티에 따라서 강약을 이루어주고 있고, 자, 뭐 다운 스트로크, 업 스트로크, 다운 스트로크, 업 스트로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메이저와 마이너가 옥타브로 구분이 되는 이렇게 아주 단순한 콘탁 샘플이 되겠고요. 이 샘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베리에이션이나 텐션이나 세븐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트라이어드만 가지고 구성을 한 샘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바운싱을 해서 오디오 트랙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오디오 트랙을 보이싱을 이제 오디오 상태에서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멜로다인에서 로딩을 해가지고 원하는 보이싱, 뭐 서스포라든지 텐션이라든지 세븐스 코드로 변형을 시켜줘서 약간의 음질 열화가 있지만 데모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면 퀄리티 있게 데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 전주 파트에서 사용되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의 약간 스트럼, 그냥 부드러운 스트럼과 아르페지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뮤직랩사의 리얼기타라는 가상악기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발라드 가요 트랙에서 후렴 파트로 가면은 이제 디스토션 기타를 가지고 파워 베킹 코드를 쳐주게 되죠. 이렇게 디스토션 기타의 파워 코드는 그 트라이어드의 1도와 5도를 짚어주면 중간에 삼음이 없기 때문에 메이저나 마이너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디스토션 기타로 파워 코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 기타 트랙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도 뮤직랩사의 리얼 스트레이트라는 가상악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러스 걸린 클린 기타 톤을 가지고 이렇게 아르페지오와 오블리카토를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일렉 기타를 구현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기타 사운드가 완성된 거를 솔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이 됐고, 이거를 기타 녹음을 통해서 자, 어쿠스틱 기타와 일렉 기타를 들어볼게요.
자, 실제 녹음에서는 1절 후렴에서는 이 파워 코드를 녹음을 안 했네요. 이 뒤쪽에 보면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를 녹음을 했고, 특히 어쿠스틱 기타의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같은 녹음을 2번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더블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더블링을 해서 2번 녹음을 해서 펜을 레프트와 라이트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이렇게 스테레오감이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서 어쿠스틱 기타가 동시에 스트로크를 해주는 이런 느낌이 나죠. 이런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미디에서도 사실상 미디는 2번 더블링한 효과를 바로 가상악기에서 지원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면 뭐 S 이런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모노 소스를 가지고 이런 스테레오 메이커 같은 걸로 이거는 어떤 한 소리를 음역대별로 주파수 대역별로 잘게 쪼개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배를 해줘서 스테레오 감을 만들게 해주는 그런 플러그인들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미묘하게 시차를 둬 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좌우로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사운드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으면 자, 스트링 악기를 볼 건데요. 현 악기 같은 경우는 이 곡은 엄연히 따지면 제대로 된 현 편곡, 사성부 편곡은 되어 있지 않고요. 아주 간략하게 자, 퍼스트 라인과 뭐 이렇게 지금 사성부로 나누긴 했는데 아주 리얼하게 현 편곡을 한 상태는 아니고 실제 리얼 현 녹음을 위해서 시퀀싱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데모 사운드만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살아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곡 같은 경우는 이 LA 스코링 스트링이라는 콘탁용 샘플을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패치 LA 스트링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여기 나오는 거 보시면 LEG라고 패치 네임에 써 있는 거는 레가토의 약자예요. 그래서 레가토 주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LP 이게 레가토 주법, 그 다음 포르타멘토 주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뒤에 G까지 붙게 되면 글리산도 주법까지 표현하게 되는 그런 패치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리산도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LP 패치를 사용을 하고, 뒤에 나오는 패스트나 뭐 미디엄 이런 거는 레가토 속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빨리 움직일 건지 레가토 주법을 그런 식으로 해서 LA 스코어의 스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익스프레션이라고 하죠. 상대적 볼륨을 11번이 아니라 1번 이렇게 모듈레이션 휠값 컨트롤 넘버 1번을 가지고 이렇게 미세하게 익스프레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가 이렇게 겹쳐서 시퀀싱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레가토 주법을 구현을 하게 되고요. 겹치지 않게 되면 보잉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강한 어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다음 포르타멘토 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벨로시티가 굉장히 낮게 표시가 되죠. 벨로시티가 40인데 벨로시티가 특정 64 이하던가요? 자, 여기 써 있죠. 0부터 벨로시티가 54이면은 포르타멘토로 사용을 한다. 50보다 크면은 레가토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벨로시티가 40이기 때문에 포르타멘토 주법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져서 소리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사성부로 간략하게 시퀀싱이 되어 있죠.
여기 맨 끝에 익스프레션으로 확실하게 그어줬죠. 주법의 차이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첼로 파트를 들어보면 자, 이 G라는 노트와 A라는 노트는 서로 겹쳐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노트를 연주할 때 레가토가 아니라 논레가토로 보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액센트가 발생을 하죠. A샵도 마찬가지고요. 보잉이 들어가고, 그 다음 A샵과 F는 겹쳐져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레가토 주법으로 올라가죠. F에서 E로 떨어질 때도 레가토로 부드럽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겹쳐져 있지만 D 노트가 벨로시티가 40이기 때문에 레가토보다 훨씬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연주하는 포르타멘토 주법으로, 그 다음 마찬가지로 계속 포르타멘토로 떨어지게 되죠. 부드럽게 포르타멘토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레가토, 논레가토, 포르타멘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글리산도는 사실상 노트를 그냥 이렇게 연이어서 찍는 편이 저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트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현의 성부마다 다 따로 그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트 값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퍼스트와 뭐 세컨드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지죠. 뒤쪽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에 따라서 비올라 같은 경우는 여기는 거의 익스프레션이 없이 그냥 포르타멘토 자체가 포르타멘토 주법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부드럽게 소리가 볼륨이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건드리지 않고 시퀀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실제 녹음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데모 사운드 정도로 구현이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미디로 스트링 사운드 구현을 하실 때 한 가지 팁은 보통 인서트에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플러그인 중에 이거 웨이브스커 많이 사용하실 텐데 SSL 채널, SSLG나 뭐 그냥 SS 채널이나 로딩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스트링스라는 프리셋이 있어요. 이 스트링스라는 프리셋을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활에 긁는 느낌, 보잉할 때 그런 긁는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많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타 사운드와 스트링 현악기 사운드를 미디로 구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악기들, 뭐 패드나 벨이나 그리고 베이스 기타, 드럼 이런 악기들을 또 어떻게 데모 사운드에서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